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공공의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직 면접에서 위와 같은 주제들을 깊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언급해보려 합니다. 민감한 주제들을 다룰 때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상적으로 답변하는 방법과 적당하게 답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순발력이 좋아야 하고 답변을 여러 가지 의견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인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중간은 갈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 주제가 나오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주제가 나온다면 질문의 핵심은 이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정부와 의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나온다면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양보도 없이 의견을 대립하며 그 갈등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사 측에서는 집단행동을 통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집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에서 인원을 추천하고 시민집단에서 추천한 인원들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기간 내에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야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시민위원들은 중립적인 인물들로 선발하거나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양측에서 중재안을 쉽게 무시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위 대답의 현실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두 집단의 의견 수렴과 공정한 해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답을 두 가지식으로 바꿔본다면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중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양측과 시민 측에서 위원들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대립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아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재 집단이 없으면 갈등의 해결이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양측 모두가 중재안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 측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인물들로 선발하거나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의 면접에서는 두 갈씩 답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면접에서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편이다 보니 두 갈씩보다는 미갈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본인이 두 갈씩으로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두 갈씩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립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만약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위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주관적인 의견이 적절히 섞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배경 지식과 면접자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면접 전에 최근 이슈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게 보진 못하더라도 핵심 요소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만약 저라면 정부의 의견대로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서 수도권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인력의 공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사들 측에서 주장하는 전문성과 관련해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입학이 더 쉬워지는 만큼 졸업과정과 국가고시를 더욱 강화하여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답변은 양측의 주장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 내놓은 방안도 단순히 정원 확대만을 언급하고 있진 않으며 의사 측에서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료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 등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직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 15분 정도의 면접에서 적어도 3, 4가지 주제로 질문을 해야 하니 너무 전문적으로 대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부 안의 핵심이 인력 확대이고 의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반대의 근거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전문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력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이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고려한 답변을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뛰어난 답변은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좀 더 정형화하려면 질문의 논점에서 대립되는 집단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주장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좋지만 질문 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예시로 본다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 집을 구매하려 했거나 이미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주장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와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구매자들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언급했던 대로 대립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과 주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더해서 답변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자면 정부의 의견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기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규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하고 모호한 규제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규제를 먼저 적용한다면 이 규제 적용 이후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측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룬 것과 같이 중간 집단의 필요성을 언급한 답변입니다. 갈등의 해결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 방식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어느 한 측의 편을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어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답변은 약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변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다면 국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만약 규제 없이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대출 규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와 관련된 정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 기준을 세부화하여 다양한 경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규제를 발표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첫 번째 주제 공공의료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견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정리해 본다면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언급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집단을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한쪽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반대쪽의 의견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 이슈화되는 논점들은 대부분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하여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여 위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역시 여러 주제로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통해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고 만약 준비하지 못한 주제가 나온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한 방법을 알려드린 것은 아니지만 막막해서 방향조차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